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두 번째 핵심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사고의 두 번째 핵심. 예, 피드백 구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피드백 구조. 강화고리와 균형고리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강화는 계속 커지거나 계속 줄어들거나 같은 방향으로 그 성질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어드는 것도 같은 방향으로 줄어드는 거고, 그렇죠? 커지는 것도 같은 방향으로.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같은 방향으로 그 성질이 계속 진행되는 거. 그게 reinforcing loop. 그래서 R이라고 쓰고요. 균형고리는 balancing loop. 커지려고 하면 뒷다리 잡고, 작아지려고 하면 뒷다리 잡아서 다시 끌어올리고, 뭐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밸런싱 루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밸런싱 루프는 reinforcing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성질이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즉 반대 방향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 같은 방향으로 막 커지려고 하는데 끌어당기는 거야. 즉 계속 그렇다고 반대로 가지 않고 계속 커지지 않게끔 하는 거. 그 자체가 밸런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계속 줄어들지 않게끔 끄집어 올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올라간다. 올라가지 않더라도 같은 방향으로 계속 그 성질이 계속 진행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게 밸런싱 루프의 밸런싱의 개념입니다. 밸런싱의 개념. 표시는요. 우리 인과관계 표시처럼 플러스, 이렇게 마이너스,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렇게도 표시합니다. 그리고 R, B, 그다음에 요 표시는 잘 안 보이시죠? 스노우볼링 이펙트, 눈이 계속 커지면서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뭔가 계속 그 성질이 계속 진행되면서 그냥 커지는 거죠. 시소죠, 시소. 예,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고요. 강화고리는 선순환과 악순환이 공존한다. 요게 지금 당장은 설명해도 잘 따라오지 못할 수도 있는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강화고리는 선순환과 악순환이 공존한다. 이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강화고리라는 구조, 시스템 구조에서는 어떨 때는 선순환의 모습을 보이고 어떨 때는 악순환의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선순환과 악순환은 같은 구조라는 뜻이에요. 강화고리에 강화가 되는 reinforcing 되는 똑같은 구조다는 겁니다. 선순환과 악순환은 같은 고리에 있다. 같은 시스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단 이것이 굉장히 좀 새로운 시각이죠. 밸런스 루프는요. 제가 여기다가 필수라고 빨간색으로 붉게 했습니다. 필수. 왜 그러냐면요. 이 지구상에 또는 우리 신체도 다 시스템은 되게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인체 시스템, 생태계 시스템, 사회 시스템. 그런데 뭔가 계속 커지거나 계속 줄어들면 그 시스템은, 그 생태계는 파괴가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파괴가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악한 사람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선한 사람도 있어서 뭔가 계속 악해지지 않게끔 끌어당기거든요. 그래서 균형고리는 항상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균형고리, 이 밸런스 루프는, 이 밸런싱을 만들어주는 시스템 구조는 어딘가 꼭 있는데 문제는 이게 잘 눈에 안 띄어요. 그래서 시스템 사고를 통해 가지고 시스템 구조를 파악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보면 가장 낮은 단계가 뭔가 계속 커지고 계속 줄어드는 건 눈에 확확 들어오는 강화고리만 먼저 보시는 분들. 이분들은 수준이 아주 좀 낮으신 분이고 중급이나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균형고리를 잘 찾으십니다. 그래서 균형고리를 잘 찾아야 이 밸런싱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 구조를 잘 찾아야 중급과 고급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시스템 구조의 특징을 좀 보여드렸고 한 예를 한번 보여드리죠. 네, 여기 A와 B 회사 사례가 있습니다. A와 B는 경쟁사입니다. A 회사가 광고를 많이 하면 할수록 B 회사는 위협을 더 많이 느낀다. 이런 스토리 이해되시죠? 어떤가 인과관계는 A 회사가 광고를 하면 할수록 B 회사는 더 위협을 많이 받게 되겠죠? 네. B 회사가 위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야, 우리도 광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B 회사는 또 광고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생각할 겁니다. 맞나요? 자, 그 다음에 A 회사가 광고를 하면 할수록 B 회사가 광고를 하면 할수록 A 회사도 역시 위협을 느끼겠죠. 어떤 방향?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으로. 네. A 회사가 위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모아 위협, 더 모아 필요성. 맞나요? 네. 이렇게 해서 인과관계가 연결됐습니다. 말되죠? 근데 이런 인과관계의 사슬이 쫙 연결됐는데 이걸로 끝나나요? 이게 연결되지 않나요? B 회사가 야, 우리도 광고해야 되겠다라는 광고 확대 필요성을 느끼니까 광고를 하죠. 네, 같은 방향으로. 여기서도 역시 같은 방향. 이렇게 해서 하나의 피드백이 완성됐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인과관계로 쭉 했었죠. A 회사가 광고를 하면 할수록 위협도 커져요. B 회사가 위협도 커지니까 B 회사가 위협이 커지면 야, 우리도 광고 확대할 필요성이 생긴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광고를 더 많이 합니다. 광고를 많이 하니까 이것 봐라. 우리도 A도 다시 위협을 느껴요. 예, A도 위협을 느끼니까 다시 A도 역시 광고 확대할 필요성을 느껴요. 그래서 광고를 합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나요? 계속 돌고 있는 것을 보이는데 화살표가 계속 위로만 계속 가죠? 그죠? 위로만 계속 가죠. 같은 방향으로 커지나요? 줄어드나요? 균형을 이루나요? 계속 커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폐쇄된 피드백 구조의 성격은 어떤가요? 계속 커지나요? 아니면 계속 줄어드나요? 아니면 균형을 이루나요? 네, 그래서 이 피드백 구조의 모습은 강화고리가 됩니다. 그래서 표시를 R 이렇게 표시도 하고요. 아니면 뭐 여기서 있는 것처럼 이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그냥 크게 이제 플러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 이것을 읽으시는 독자를 위한 서비스로 화살표를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어요라고 이렇게 표시도 해줍니다. 네, 이렇게 피드백의 방향이 이렇습니다라고 표시까지 해주고 있어요.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자, 이쪽의 피드백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볼까요? 네. 심부름 많이 하면 할수록 칭찬을 많이 합니다. 칭찬을 많이 받죠. 맞나요? 칭찬을 받으니까 또 심부름도 열심히 합니다. 말 되나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강화되는 피드백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또 볼까요? 닭이 많으면 많을수록 달걀을 많이 생산합니다. 그렇죠? 달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중에 일부는 또 뭐 사라지기도 하겠지만 일부는 계속 닭으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즉, 모 집단이 달걀이 커지면 커질수록 달걀의 개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닭의 개체 수도 커지겠죠? 네, 계속 커져요.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네, 그건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R 강화되는 루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런 방향으로 강화되는 피드백 구조를 갖고 있죠. 자, 이걸 볼까요? 허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 음식을 섭취하는 양은 줄어드나요? 커지나요? 배가 고프면 고플수록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요? 그 얘기죠. 그죠? 같은 방향인가요? 반대 방향인가요? 같은 방향이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섭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고픔이 더 커지나요? 더 줄어드나요? 인과관계는 섭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허기는 커지나요? 줄어드나요? 줄어들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다시 이런 구조에서는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나 볼까요? 허기가 커지면 배고픔이 커지면 커질수록 섭취량도 커져요. 섭취량이 커지면 허기가 줄어들어요. 허기가 줄어들면 배고픔이 줄어드니까 먹는 것도 줄어들겠죠? 배부르니까. 섭취량이 줄어드니까 다시 배고파요. 다시 배고프니까 많이 먹어요. 어떤가요? 오락내락, 오락내락 하지 않나요? 그렇죠?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즉 밸런스를 이루고 있죠. 계속 뭔가 계속 배고프고 계속 먹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위가 플러스 아래가 마이너스인 밸런스 루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마이너스 인과관계, 즉 반대 방향의 인과관계는 몇 개가 있네요. 피드백에서 하나 있습니다. 즉 홀수계가 있어요. 제가 홀수계, 짝수계 느낌이 오시나요? 예, 같은 패턴이 이루어집니다. 피드백 구조에서 인과관계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 즉 포지티브도 있고 네거티브도 있을 텐데 같은 방향도 있고 반대 방향도 있을 텐데 이 반대 방향의 인과관계의 개수가 홀수이면 밸런싱을 이룹니다. 짝수이면 뭔가 계속 강화되는 거죠. 네, 볼까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피드백 구조, 또 다른 밸런스 루프를 보실 수 있는데 잘 보세요. 나중에 이렇게 다른 형태로 반복됩니다. 네, 체온이 떨어지면 우리 지금 날씨가 추워진 상황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각자 어떤 희망 체온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한 뭐 37도 정도, 뭐 아니면 뭐 36도 정도의 희망 체온이 생각하죠. 근데 실제 체온이 20도라면 36도를 희망하는데 현재 내 체온이 20도라면 큰일 나죠. 그죠? 16도나 차이 나잖아. 16도나 36도에서 20도. 그러면 체온이 희망 체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온도의 체온과 희망 체온과의 온도의 차이는 더 커지죠. 희망 체온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실제 내 몸과 그러니까 희망 체온과 이거와의 차이는 커집니다. 갭은 커집니다. 이렇게 되고요. 현재 체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온도 차이는 더 커지나요? 줄어드나요? 같은 방향으로 커집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네, 희망 체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갭은 더 커진다는 뜻이에요. 자, 갭. 이거는 이제 이렇게 갭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네. 갭이 desired point, 희망적인 어떤 체온 수준, desired level, 예, 희망적인 자기의 원하는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갭은 더 커진다는 얘기죠. 갭이 더 커지면 조절 행동을 합니다. 옷을 더 많이 입는 거죠, 그죠?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같은 방향으로 옷 입기를 통한 조절, 바꿔 말하면 옷을 많이 껴입는다는 얘기죠. 그죠? 따뜻하게. 옷을 입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체온은 어떤가요? 올라가겠죠. 자, 여기서 사실 제가 아까 실수한 거 느끼셨나요? 체온이 오르면 오를수록 온도 차이는 같은 방향으로 갭은 커지나요? 줄어들었어요. 예. 여기서 저를 그대로 고지고대로 따라오신 분들 아마 지금 후회하셨을 거예요. 네,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 현재 실제 체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온도 차이는 갭은 줄어들어요. 즉 여기서 제가 체온을 실제 또는 리얼리티 또는 현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현실과 희망,
현실과 희망과의 차이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뭔가 컨트롤하는 이 corrective action, 조절하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이 조절하려는 노력이 더 많이 하면 할수록 reality, 실제는, 현실은 점점 개선이 되겠죠. 그러다가 차이가 줄어들수록 조절하려는 행동을 줄어들겠죠.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따라 볼까요? 자, 체온이 현재 20도였고요. 희망 체온이 30도라 합시다. 희망 체온이 한 30도고 현재 체온이 뭐 26도. 네. 이렇게 할까요? 예.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온도 차이는 어떤가요? 지금 4도의 온도 차이가 있어요. 네, 온도 차이가 있으니까 추워요. 4도는 되게 추워요. 그래서 옷을 입어요. 옷을 입으니까 옷을 많이 입게 되죠. 많이 입게 됐고, 그래서 체온이 올라갑니다. 체온이 올라가서 이제는 26도가 아니라 28도로 갔어요. 네. 그래서 온도 차이는 어떻게 됐어요? 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고 있죠? 얼마로? 아까 4도에서 4도에서 2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여기서는 됐죠? 그러니까 조절하려는 노력을 더 4도만큼 그렇게 많이 껴입지는 않았을 거예요. 갭이 4도가 있을 때보다 많이 껴입지는 않지만 그래도 2도 정도 더 추우니까 조금 더 껴입겠죠. 조금만 더 껴입었습니다. 조금만 더 껴입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껴입으니까 이제 29.5도가 되면 갭은 더 줄어들죠. 갭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얼마로? 0.5도 차이로 갭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갭이 더 줄어드니까 조절하는 행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양말 하나 더 신을까요 말까 막 조절하겠죠. 그러니까 아주 조금만 조절합니다. 조금만. 네. 그러니까 다시 체온도 조금만 올라갑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계속 커지나요? 계속 줄어드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위에는 배고픔과 섭취량의 관계는 정확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것은 뭔가 계속 점점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behavior over time, BOT를 보면 behavior over time, 조절하는 행동, 조절하는 행동은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하다가 점점 조절하는 행동이 줄어들겠죠. 나중에 거의 안 하겠죠. 계속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속도가 계속 줄어들지 않고 더 확 떨어지지 않게 잡아두고 있습니다. 어느 형태로 수렴해 가고 있어요. 이제 이번에도 다른 식으로 볼까요? 이번에는 파란색은요. 체온으로 보겠습니다. 체온은 처음에 낮았다가 조절하는 행동 때문에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마냥 올라가지 않고 어느 정도 정체합니다. 그 수준이 바로 내가 희망하는 수준. 요 수준에 수렴하게 되죠. 그래서 goal seeking behavior를 갖게 됩니다. 어떤 목표를 찾아가요. 어떤 목표를 찾아갑니다. 어떤 목표를 찾아가는 이 시스템의 구조가 바로 대표적인 밸런스 루프의 한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버드 미니스 리뷰 2008년도에 2008년도에 나왔던 논문인데요. 이 논문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 해에 하버드 미니스 리뷰 아티클 중에서 넘버 2의 상을 받았던 논문입니다. 논문 제목이 재밌죠. When growth stalls, 성장이 정체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성장, limit growth, 성장. 뭔가 이슈가 좀 비슷하죠. 네.
자, 이 연구가 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이 연구가 왜 주목을 받냐면 일단 대상이 그 당시에 소위 잘 나가는 기업을 조사했습니다. Fortune 100, 글로벌 100 그리고 기간을요 50년간 했어요. 1955년부터 2006년까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믿기 힘드시겠지만 예외 없이 잘 나가는 기업들을 50년간 쭉 추적해 보니까 예외 없이 이 꼴 나더라라는 겁니다. 볼까요? 요것들은요 평균 성장률이에요. average growth rate인데 평균 성장률이 막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어느 해에 이 해는 기업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느 전부터 뚝 떨어지는 거예요. 성장이 멈췄다가 뚝 떨어집니다. 예외 없이. 이게 무서운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때. 이것을 나름대로 쭉 풀어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반가웠었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시스템 사고로 풀어야 제대로 풀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예, 경영 지원의 압력이 커가면서 네, 시간에 따라서 테이크오프를 하다가 뭔가 정체됐을 때 이때 의사결정을 잘못한 거예요. 이때. 열심히 해자. 열심히 우리는 나가자. 그 야근 좀 하자. 우리 열정을 가져라. 우리의 비전이 뭐냐. 이런 식으로 우리 직원들을 닥달하다 보면 즉 이 R루프를 계속 키우다 보면 꼬꾸라지는 겁니다. 이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영 능력의 한계를 키워야 돼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장의 속도를 약간 멈춰야 돼요. 그래서 내부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일반 경영자들은 하기 쉽지 않죠. 예. 시스템을 바라보는 제3자, 시스템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성장이 앞으로의 성장을 발목 잡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